걱정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이 코로나19 집중적으로 해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배려 없는 대구 경북 봉쇄 비수라는 첫 번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저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고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된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때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확진자 숫자가 오늘 기준으로 9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아하. 일단 5시쯤에 또 숫자가 또 업데이트 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893명, 어제보다 60명 늘어난 60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어제보다 1명 늘어나서요. 9명이 됐고요. 이 중에 6명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모든 확진자 가운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총 731명, 많은 숫자가 대구 경북 확진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확진자 893명입니다. 그러니까 9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고, 매일 오후 5시에 또 한 번의 그 언론 발표가 있잖아요. 확진자 숫자 이것이.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방송 중에 지금 4시 36분이 좀 지나고 있으니까, 예, 5시경에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좀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보시죠. 이 국내 확진자 숫자가 지금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4명이었다가 지난주 토요일 433명,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죠? 602명, 그리고 어제 763명에 이제 오늘은 893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설대호 교수가 제 옆에 앉아 계신데 이게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초 예상보다는 어제에 비해서 오늘 확진자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는 것 같은데 이 급증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예. 이제 정부 당국이 발표한 게 60명이고요. 예.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또 합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예. 이제 한 200명에서 뭐 전체적으로 한 40명, 뭐 50명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산이 계속 일렬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이제 추세 전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세 전환을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당분간은 아마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 한 10일 정도가 굉장히 이 추세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예. 무슨 변곡점이 생기면 이제 우리의 대응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 이런 거를 그때 가서 좀 가늠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래픽 그 추이 좀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국내 확진자 증가 추이. 그동안의 며칠 사이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 사이에 막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뭐 100몇십 명씩 팍팍 늘다가, 물론 이제 5시 결과가 나와 봐야 하루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가 이제 토탈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오전 상황만 놓고 보면, 어제 발표보다 한 환자 수가, 확진자가 60명 정도가 늘어서, 야, 이게 정말 막 급증세를 보이던 게 조금은 그 꺾임세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설 교수님은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10일이 고비다. 10일 정도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0일이 고비다라는 것보다 10일 정도를 보면 예. 이제 증가 추세가 둔화될지 아니면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증가 추세가 좀 떨어질지 예.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서 저 추이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일단 오후 5시 지금으로부터 한 20분 정도 후면 또 한번 이제 속보가 나올 겁니다.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5시에 발표가 되니까요.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확진자 숫자는 살펴드리도록 하고 오늘 그 민주당 당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좀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자, 김 기자 누구의 발언이었죠? 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회의 내용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봉쇄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역 감정을 좀 조장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명도 했는데요. 직접 홍익표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봉쇄 정책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일정 정도 그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내용 정리 브리핑 와중에 대구,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서 봉쇄 조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니까 예. 지역 봉쇄가 아니라 뭐 방역 봉쇄, 방역 의미의 봉쇄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게 이런 것이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대구, 경북은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줄 봐주세요. 이동이란 얘기를 어쨌든 직접 합니다. 이동에 대한 행정력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막 이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뭐 대구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런 봉쇄가 아니라 방역, 어떤 의료적인 의미에서의 방역의 의미의 봉쇄였습니다. 이렇게 일단 불을 좀 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대구, 경북 봉쇄, 글쎄 홍익표 수석 대변인 오해라고 하지만 주민들 마음에는요 비수가 꽂혔습니다. 배려 없는 언행이 이어져 비통한 심정입니다. 전희경 통합당 대변인,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봉쇄 들먹이며 대못질하는 아주 못된 정권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또 대구와 관련이 있으신데 대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 발언 나오고. 상당히 그 민심이 예. 아주 들끓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 봉쇄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지역적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 원래 봉쇄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료계나 일반 이게 국민들도 봉쇄라는 통상적 의미는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거 있죠. 예. 중국의 우한 봉쇄할 때 그 봉쇄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의미예요. 홍익표 저는 이제 공당의 수석 대변인이 예. 어차피 그 의미가 아니고 해명을 하지만 본인의 해명이 하더라도 최대한의 이동을 자제시키는 이게 봉쇄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중국의 입국도 안 맞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 경북만 상당히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닌가 예. 이런데 여론이 아주 악화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정호김 의원께서는 어쨌든 지금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대구 경북 지역을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방역 의미의 봉쇄라고 일단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서 봉쇄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홍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동에 대한 행정력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해명이 100%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미 그 정치권, 특히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논란 있는 발언에 대한 그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애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여기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또 내국인에 대한 그 차단, 이러한 것들을 그들 말대로 과할 정도로 실시를 했다면 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든 그 방역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 텐데 지금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그 논란 있는 행보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13일 날 대통령이 거의 코로나가 종식될 수 머지않아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당혹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치적 대응도 그렇고 행정적 대응도 그렇고 오로지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어떤 실무적 대응 외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한 조처를 말한다 하더라도 이 집권당과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조처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분노도 비례해서 지금 같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이 지금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좀 논란이 일고 있고, 오늘 때마침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 말이 나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에 대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잠깐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대구에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봉쇄지, 뭐 지역 간의 이동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지역을 아예 뭐 가둬둔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상희 평론가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에 우리가 이게 방역을 위주로 갈 때는 봉쇄, 확산 이런 단어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 전파까지 이어지면서 완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쇄, 완화 이런 식으로 좀 나눠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뭐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호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국가의 정책은 형평과 기준이 분명하다면 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섭섭해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은데 앞서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런 그 어떤 논란에서 뭐 봉쇄는 안 된다 뭐 이런 뭐 그 입장을 정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대구 분들은 섭섭해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뭐 인간은 실수를 누구나 하지만 공적인 인물은 사실은 국민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단어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자민당에서 막말 금지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는데 이 5개를 보면은 5개 이게 들어 있어요. 첫 번째가 역사 인식 정치 신조에 대한 개인 의견은 조심해라. 그다음에 성별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는 조심해라. 세 번째가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사고 재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말을 조심해라. 배려 있는 말을 해라. 예, 배려가 부족한 말이죠. 이거는 배려도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홍익표 대변인이 예. 전체적인 이거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백풀이라고 하는 데서 알겠습니다. 기자분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 이동의 제한이라는 표현을 써버리잖아요. 이동이라는 표현을 직접 이동이라는 하거든요. 표현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렇죠. 것이죠. 근데 예. 본인이 좀 더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했더라면 배경 설명에 있어서는 좀 더 이게 방역 차원에서 완화 정책과 대별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사실은 맞는 거죠. 사실은 지금 대구 시민들은 얼마나 지금 이 아픔에 지금 막 하루하루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김상희 평론가 말씀대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 단어 하나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방역의 의미에서 뭐 봉쇄라는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칫 그것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는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인이라면, 특히나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면. 근데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자, 정옥이 의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당의 대변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적어도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국가가 준위기 상황이라면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제가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이거 거의 안보 사안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납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백신도 없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지금 잠복 기간에 대해서 14일이라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그 이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하나 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볼라 짜르라고 그러는데 짜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 러시아 제국의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도 유도하고 또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게 하는데 예. 지금 정치적으로 총선도 앞서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수석 대변인이 한마디 하고 지금 자기네들은 잘하고 싶어서 하는 한마디겠지만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낳는 것을 그 넘어서서 예.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거의 그냥 비수로 찔러대는 듯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아무리 해명을 해봐야 이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금은 모든 것을 이 감염병을 억제하는데 힘을 모으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 도움 안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분 말씀 좀 들었고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그러면 전문가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TK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이동에 대한 행정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논란이니까 지금 말씀대로 no. 그건 지역 봉쇄가 아닌 방역의 의미의 봉쇄라고 지금 막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설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우리 홍 수석 대변인의 말을 우리가 정말 방역의 의미의 봉쇄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이제 이동대 제한에 대한 이제 행정력 활용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런 말씀은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굉장히 부적절합니까? 굉장히가 아니라 저런 말씀은 굉장히 엄청나게 부적절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국가예요. 이제 민주 사회고 우리는 완전히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봉쇄하고 이럴 국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 굉장히 경로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대구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이제 불어난 게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게 그렇게 미덥지가 않다는 거죠. 우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제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또 어제 보는 것처럼 마스크를 뭐 몇십만 장을 파는데도 줄을 서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도대체 지금 심각 단계라고 하는데 뭐 우리에게 도대체 이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 이런 데 대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걸 짚을까요?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되어서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확진 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진을 받았는데 확진을 받았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 총력 대응이라고 하면은 지금 전 부처가 총리의 그런 어떤 역할 수행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총리가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대구 시민들께서 지금 이 발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발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에 완전히 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이런 데 대해서 사소하게나마 사소한 것이지만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지금 대구는 굉장히 지금 엄정한 사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가 훨씬 더 속도를 붙여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저 TK 봉쇄 발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뻔히 수석 대변인이면 대통령께서 오늘 VIP가 대구 간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문에 앞서서 봉쇄 발언을 한 거예요. 물론 뭐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두 몸 세 몸이면 되겠습니까? 한 몸처럼 움직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약간 뭔가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이제 불안하고 특히나 대구 시민들은 아유, 많이 아파요. 이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서 변호사? 예. 저는 이제 그 홍익표 저분의 해명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회의를 가보면 오늘 당정청 회의죠. 회의는 이제 보통 그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지역적 봉쇄, 저는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거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명해도 지역적 이동, 행정적 동원 노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의물증하게 그냥 해명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그 회의록이라든지 녹음, 회의 녹음 내용을 공개해서 투명히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 얘기해봤고. 자, 그런데 김 기자, 이게요.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확진자가 나온 지 꽤 됐는데 대리 사과 논란이 불거졌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서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고 있고요. 집권여당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 등이 나서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며칠 사이에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매우 엄중한 국면이 되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고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뭔가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황교안 대표.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정세균 총리는 하나마나한 그 한밤중에 밤 9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오늘이라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를 방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구 방문 현장에서도 뭔가 사과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위로의 메시지 정도가 나왔답니다. 글쎄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이 정도 상황에서 사과는 좀 이르다. 뭐 어떠세요? 예. 조금이면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다시 확인은 해보겠지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국민의 이 마음이라는 게 완전히 좀 무너져 내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는 특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사과가 필요하다. 이거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 어려운 역경을 같이 이겨나가는데도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있지 않습니까? 예. 의협에서 지금 몇 번을 지금 강조를 하던데 입국 금지. 이미 뭐 지역 감염이 돼서 이제 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곳은 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의 매일 거의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지금 입국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주변의 전문가들의 권고에 대해서 예. 좀 귀 기울여서 받아들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전에 대구 시민에 대한 봉쇄 얘기하잖아요. 봉쇄, 예. 대구 시민들 지금 무서워서 스스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가격리된 상태예요. 지금 아이고야. 대구의 거리를 보세요. 텅텅 비어있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울분이 더 솟구치는 겁니다. 예. 서 변호사. 예.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 3개를 가져왔는데 옛날에 2015년 6월 8일 날 그때 경보 수준을 격상을 요구했어요. 격상. 근데 그때는 확진자가 87명, 사망 5명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6월 22일 날 그때 그 세계 10위권 경제인데 허탈감, 상실감이 크다면서
슈퍼 전파자는 정부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슈퍼 전파자는 정부가 아니고 그럼 이게 신천지고 태극기고 언론입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세 번째, 이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반드시 이게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제 11조 6천억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번에 15억 추경은 15조는 그럼 이게 정부의 무능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 사태도 저는 이게 끝나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결국 이 과거 발언들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사과해도 만시지탄입니다. 지금 되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진심 어린 국민께 사과가 사과해야 필요하다. 된다. 예, 김상일 평론가. 예. 지금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무엇이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조기하지 않은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더 타이밍을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걸 사과를 하면은 입국 금지를 당장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면 또 그 외의 정책에서 아주 잘못된 부분이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냐. 그걸 또 명확하게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딱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마음에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책 방향과 맞춰서 시기를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